넣고 그 방정에다 넣은 다음에 흙을 덮고 봉분을 세우죠. 봉분을.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밑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 기지 부분. 그러니까 분묘의 기지 부분. 그러니까 지상권은 건물이 서 있는 대지 부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소유자가.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가 만들어져 있는 그 밑면. 그걸 이제 기지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저기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관습상 인정된 거예요. 관습상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그 토지를 남의 토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인정받는 거다. 관습상. 그래서 그러면 그 분묘 기지 부분이 그 공분의 밑면만 해당되냐? 그 상석. 그러니까 분묘가 있으면 거기다 제사상을 차리는 상석 부분까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묘가 있는 데서 이제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미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분묘 기지권이 어디까지 미치냐? 효력 범위 여기 있죠? 분묘의 밑부분과 그 아까 말한 봉분이 있는 그 밑부분과 수호 및 제사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주의 공터까지 최소한의 범위 내. 최소한의 범위 내. 그러니까 판례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어디로 보냐? 그 분묘에 덧대서 만든 상석. 그 다음에 상석에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할 수 있는 공간. 거기까지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디까지 미치냐? 그러면 건물이 서 있는 그 밑부분. 그죠? 그 다음에 그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만약에 그 건물까지 그런 과정, 그 대지를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랑 같은 개념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밑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당, 예, 거기까지 미친다. 그런데 최소한의 범위에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죠. 분묘 확장 신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가 아니라면 분묘의 확장이나 성물 등의 설치, 석축공사,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것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합장이라는 거는 거기죠. 같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땅 속을 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묘를 썼다가 그 옆에 봉분을 밀어내고 다시 파.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또 놓고 봉분을 하나로 합쳐. 쌍분이 아닙니다. 합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분 하나 만들고 또 옆에 봉분 만들고 이건 합장이라고 안 하고 봉분 하나에 그러니까 관이 2개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합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부들이 이제 합장을 많이 하죠. 돌아가시면. 그러면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분묘 설치되고 범위 내에서 회상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해 분묘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분 형태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봉분이 있고 그 옆에다 또 봉분을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봉분 하나에 그냥 같이 모시는 거는 요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네. 단분 형태가 아니죠. 그거는 별도로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묘기지권 가지고 소송할 때 그러면 이게 정당한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그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냐 뭐 그런 가지고 다툴 때 나오는 거고,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상석.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남의 땅을 내 땅인 줄 알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토지 소유권을. 그거를 점유 취득시효라 아니지. 네,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 근데 이 분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땅이다. 남의 땅에다 산소를 썼지만 20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그 산소를 관리하고 유지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냐? 취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분무 기지권, 토지 사용권만 취득하는 거죠. 허락 없이 썼을 때는. 이게 남의 땅에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죠. 이제 화장 문화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는 예전에 이제 선산이나 땅이 없는 산소 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모시거나 아니면 남의 산에 그냥 산소를 막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을산, 마을 명의로 돼 있는 산 그런 데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서 산소를 모시죠. 그러면 어떤 허락을 얻거나 뭐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산소를 모십니다. 그리고 그게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그렇게 분묘가 유지가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묘, 봉분 앞에 덧대서 상석 설치하는 것은 범인에 속하는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데 거기까지.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짓는 거. 그거는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죠. 같은 거고. 자, 두 번째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20년간 이렇게 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상권을 성립한 걸로 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그게 지상권인데 법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한 것처럼 권리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상 분묘기지권도 이 상태가 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걸로 본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요. 그거를 이장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봉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봉분 형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안 해서 봉분이 손실되거나 회실돼서 봉분 형태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외부에서 볼 때 거기 분묘가 있다라는 걸 인식 못하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자기 땅에 자기가 분묘를 설치를 했죠. 자기 땅에 자기 조상님을 모셨어요. 근데 토지만 팔았어요. 그런데 이장하겠다는 특약도 하지 않았고 법정지상권하고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분묘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 소유자가 같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 분묘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처럼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이 뜻입니다. 이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라는 거죠.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냐?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그 뜻입니다. 네. 평장이라는 거는 공분 없이 평평한 거, 암장이라는 거는 몰래 내장을 해서 겉으로 분묘가 있는 거를 알 수 없는 상태. 그럴 때는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효력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부분하고 상석,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 거기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건물은 건물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이렇게 정해졌죠. 분묘는 존속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더 길겠죠. 네. 그리고 자손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년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했고 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총 법적으로 60년 할 수 있다. 그런데 6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장하라고 할 수 있냐? 없다. 계속 저거를 하면. 경매에서 분묘기주권이 중요한 이유 그거죠. 임야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분묘 수기 존재. 그러면 토지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낙찰가가 떨어질 거고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냐? 그거는 법정 지상권처럼 똑같이 지료를 청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서 네가 땅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지료 청구 소송을 합니다. 분묘 그 소유자를 상대로. 그러면 똑같이 2년간 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년치. 그러면 여기 있죠. 분묘 불이의 소송. 이게 한문인데요. 그냥 한글로 써놨어요. 어려운 한글이 한문이면. 불이 파다는 뜻입니다. 파서. 그리고 도굴 할 때 파서 훔쳐간다는 거죠. 도굴 뭐 이렇게 파서 이자는 옮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묘지에 있는 뭐라고 표현했나? 묘지를 파서 딴 데로 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소송을 하면 지료를 2년치 납부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전하라고 합니다. 파서 옮기라고. 돈 안 내고 쓰는 것까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진 않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 분묘 소유자가 판결이 맞는데도 안 한다. 그럴 때는 대체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집행. 그거는 뭐냐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판사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대체집행 신청하면 집행관한테 그렇게 대체집행하는 걸 허가한다. 이제 판사가 판결을 이제 결정을 내려주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집행관이 장묘업체 이런 사람을 다 불러서 파서 옮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연고 없는 분묘는 대부분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시키죠. 봉안당에.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면 매장돼 있는 걸 화장을 원치 않는다. 그 분묘 소유자가. 그러면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옮겨줍니다. 대신 그 비용은 누구 부담을 하냐? 피고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직접 그거를 내가 사람들 장묘업체 섭외해가지고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한테 신청하면 집행관이 대신 해줍니다. 건물철거도 마찬가지죠. 건물철거도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청구를 안 하면 대체집행 신청해서 집행관이 철거합니다. 장비나 인부들 다 불러다가 피고 부담으로. 그 다음에 무연고 분묘. 무연고 분묘는 그 분묘의 소유자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죠.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무연고 분묘일 때 개장 허가 신청,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장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디서 하냐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 그쪽에다 신청합니다. 면사무소에. 그래서 개장 허가 신청이라는 걸 냅니다. 개장 허가 신청.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이나 이런 어떤 공고를 통해서 소유자를 찾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개장해서 이제 다 대부분 그런 분묘 업체, 장미 업체들을 이제 계약을 해서 본인 돈으로 본인 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신문 공고하고 뭐 한 다음에 조건이 갖춰지면 개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고를 화장한 다음에 공안당에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면사무소에 그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어디로 안치를 했다. 그럼 나중에 그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디로 안치했는지 면사무소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나타나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저도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내리 거기 건물 이런 걸 지을 때 대부분은 다 합의해서 합의금 주고 이장비 주고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했고 무연고 분묘가 2기가 있었습니다. 2기. 그래서 말뚝을 박았죠. 팻말 한 2년 정도 거기다가 토목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분묘 소유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명절 때 성묘할 때 이럴 때 이제 오니까 보라고 한 2년인가 3년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꽂아놨어요. 연락처 남기고. 그랬는데도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그 개장 절차 아까 말한 것처럼 신문에 공고하고 면사무소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세세한 방법이 경매 에피소드 홈페이지 거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경매 에피소드로 더 자세하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포 애프터 찍어요. 사진도 찍고 개장 전후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장미 업체를 섭외를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 주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경매 에피소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어떤 개발 토목공사 그러니까 도로를 내거나 뭐 이렇게 국가에서도 그런 공사를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에 무연 분묘가 있으면 다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장미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시키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요 밑에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써놨는데 여기 평온 동연 20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시효로 취득하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걸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게 시효 취득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지금 판례 있는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임야를 사는데 거기에 분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그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 못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은 다 취득한다. 그리고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료를 안 내면 소송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깨는 방법은 법정기상권이나 간접상 기상권 깨는 거하고 동일하게 지료 청구를 하고 돈을 안 내면 그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철거소송이나 분묘 불이소송을 진행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보통 기간이 소송에서 뭐 그거 하는 거까지 따지면 소송하고 2년간 지료를 안 내고 또 소송하고 그럼 한 4년이 걸리겠죠.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한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해서 그 분묘 그 소유자한테 매각해도 됩니다. 매각. 내가 산 가격 플러스 아니면 감정가 그대로 사라. 그래서 그 부분만 분할해서 떼어내고 나머지만 개발하면 되고 그 분묘가 있는 위치가 개발하는데 땅을 쓰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풍수 이런 거 많이 안 따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또
벌초나 이런 거 하는 거 어렵다고 다들 화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야의 어떤 일정한 부분, 화장을 하면 풍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답니다. 화장해서 할 때는. 그런데 이제 풍수상에서는 매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기가 후손한테도 연결된다. 여기 풍수에서. 그러니까 몇 자리가 중요한데 화장하면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장한다고 만약에 분묘 소유자가 한다고 하면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다고 하면 그럼 다른 토지 부분에다가 옮겨서 그쪽에다 설치해다 해라 하고 그쪽 땅을 그냥 내줘도 되죠. 내가 이 땅을 이 분묘 때문에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분묘기지권 있는 거를 한번 봐서 권리 분석하고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네요. 혹시 분묘기지권 질문 있으신가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관습상지상권, 분묘기지권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앞에 네.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에서 3번에서 보면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게 이제 네. 그 분류되는 건데 네. 그 특약이 그러니까 경매를 받는데도 이거가 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매매할 때 예.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분묘 소유자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매할 때 제가 박사님한테 그 토지를 파는데 거기에 분묘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하면 내가 이장하겠다. 그러니까 특약으로 예. 매매할 때 그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예. 일단 앞에서 예. 그 다음에 소유가 달라졌을 때 토지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옮긴다는 조건이 당연히 경매에는 없죠. 예. 그런 조건을 걸고 법원에서 매각하지는 않아요. 그 경매 그 분묘를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경매가 되면 되게 좋아지네요. 분묘기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소유자가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예. 일단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락 없이 남의 땅에다가 썼어요. 그럼 그걸 토지 소유자가 알았어요. 그럼 소송을 걸겠죠. 그럼 평원 공연하기 20년이 지나지 않았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옮겨야죠. 허락 없이 남의 땅에. 그런 것까지 인정해주진 않는다. 근데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이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묘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옮기라는 어떤 소송을 당하거나 뭐를 한 적이 없으니까 평온 공연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보겠죠. 그러면 대부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경매 물권 명세서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네, 그렇게 합니다. 분묘 수기 존재, 임야상 해당 임야에 분묘 수기 존재함,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매각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소송하고 뭐하고 하는 거가 쉽지 않다. 네. 그 다음에 건물하고 달리 분묘는 사람의 인식상 건물 가치보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취급한다.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뭐 권한 없이 일단 썼어도 그냥 그동안 이장하라는 얘기를 소송을 안 당하거나 뭘 안 했으면 그냥 떠안고 사야 된다. 낙찰 받을 때. 네. 대신 이제 소송을 통해서나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땅 사용료를 내라. 네. 그러고 월 얼마씩 내기로 했는데 2년치를 안 내면 이제 그걸 주장할 수가 없다. 분묘기지권을.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판결을 얻든지 합의를 보면 돈 안 낸다고 사용료 안 낸다고 닥달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놔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렇게 하겠죠. 이제 옮기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러면 땅 팔아라. 그냥 내가 살게. 네. 그러면 그때는 소송 비용하고 감정가로 사가야 되겠죠. 내가 당신 때문에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 시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땅값에 얹어서 사가라. 이제는. 처음에 협의할 때는 그냥 내기만 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안 냈으니까 이제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럼 땅을 팔아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서 내가 이장하라고 소송을 못 걸어. 그런 상태에는 분묘 소유자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이나 간접상 지상권이 성립돼서 토지 소유자가 나한테 철거하라고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쉬울 게 없어요. 건물 소유자가 갑이 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계약할 거고 합의를 할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려면 일단 지료로 청구해서 판결을 얻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죠. 연체하도록 냅두는 거죠. 그래서 연체해서 2년치가 됐어. 그러면 소송하면 내가 이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 토지를 사가라. 그럼 어떻게 철거되는 게 싫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의리됐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의리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하는 조건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길게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소송하고 2년을 연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하는데 1년, 판결 받고 지료 연체하는데 2년, 그럼 최소한 3년은 걸린다. 예, 3년은 걸린다. 그런데 그런 거죠. 그 건물 때문에 감정가에 내가 50%에 샀다. 토지를 90%에 샀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고 감정가대로 사가라. 또는 플러스 알파. 그러면 수익률이 최소 40% 3년에. 그렇죠? 10%는 비용으로 뺀다고 치고 뭐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뭐 40%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금액을 그쪽이 아쉬우면 더 높여도 되겠죠. 더 높여도 건물이 예를 들면 100평에 건물이 한 20층 올라선 거다. 그럼 건물이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 철거할래 땅 살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예를 들면 내가 100% 수익률을 받았다. 그러면 연으로 환산하면 연 수익률로 따지면 뭐 30% 뭐 40%도 나올 수 있는 거죠. 3년에 걸쳐서 하면 33%된 거고 100% 수익률을 봤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에는 수익률로만 따질 때는 1년에 짧게 해서 30% 수익률을 보는지 3년 동안 해서 100% 수익률을 보는지 똑같다. 오히려 3년 동안 해서 100% 수익률을 보는 게 더 많이 받죠? 10%? 수익률이 높죠? 네,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그래서 요거는 법원에서 조건을 붙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조건을 안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붙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안 붙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각할 때 법원에서 매각할 때. 존속기간은 아까 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지낼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네. 계속 유지된다. 당대에만 아니라 손자까지 가면 손자까지 유지된다. 근데 법에 의하면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참사법 한번 볼까요? 지금 유효한 법이 2001년 거죠. 지금 유효한 거가 근데 여기 뭐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의 적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그 분묘를 설치하면 30년이라는 거죠. 30년. 그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분묘를 설치하면 60년인데 보통 1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2대까지만 허용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이 법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30년 지나고 60년 지나면 강제로 그러면 이장하라고 할 수 있냐?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겠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난리가 나겠죠.
조상님 산소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면 예. 근데 요즘 그 화장터 있죠. 화장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는 기본이 15년, 예. 그다음에 연장해갖고 2번인가 연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 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예. 어디는 영구도 있어요. 예. 저희 고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고모님이 이제 화장해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화장을 하시고 고향 일산 쪽에 좀 시외곽 쪽에 그 공원 묘원으로 이렇게 이제 사촌들이 모셨는데 거기는 영구 엄청 비싸대요. 뭐 연예인들도 많이 화장하면 그쪽으로 오고 가보니까 관리도 잘 돼 있고 뭐 잘 하기는 해놓기는 시설도 다 잘 해놓고는 해놨는데 거기는 영구라고 하더라고. 네. 하시면 그렇지만 아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예, 요만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큰 어떤 케이스 같은데 벽에다가 고정되어 있는 케이스 안에 그거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금액이 또 틀려. 좀 큰 거는 더 비싸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계속 땅 많으니까 계속 건물 지어가지고 추가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뭐 보통 금액이 엄청 비싸다고 금액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금액은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연구 보존하는 건 엄청 비싸다. 제 느낌입니다. 순전히 7, 8천 하지 않을까. 연구 보존. 총 기간 동안요. 저는 연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까지 오겠어요? 그 자손들까지만 찾아오고 말겠죠. 손자 때까지 갈까? 뭐였죠? 손자는 뭐 의미죠? 힘들 것 같고 증손자까지는 안 오겠죠. 증손자는 사실은 앞으로 그 뒤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연구라고 해봐야 제 생각에는 뭐 6, 70년을 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원 묘원 요즘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수익성이 엄청 높다. 네. 이제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다 모셔야 되는데